있을까 마음이 걸리는데? 아니야? 나의 불찰이야? 왜? 아, 대광 괜히 갔다고? 지금 후회해봤자 뭐해. 얘네들도 똑같은 생각일걸? 휘경 괜히 갔다고? 그치? 아, 진짜? 이번에 1학년들도 휘경여고를 안 썼는데 배정된 애들이 너무 많은 거야. 진짜 울더라, 울어. 울거나 아예 전학 가야 되겠다를 지금부터 생각하거나 막 이러죠. 응? 빨리 가야 돼? 자, 가보자. 11강 1번 달릴 거예요. 아까 했던 거 속도 괜찮았나요? 그 속도 그대로 가도 될까? 오히려 느려지면 힘드니까. 자, 11강 1번 갑니다. if 만약에, 자, 이거 처음부터 어려워. 잘 봐. if 근데 뒤에 주어 단수야 복수야? 단수 발랄하고 좋아요. 근데 뒤에 동사 뭐 나왔어요? 복수. 무슨 법? 가정법. 이해되나요? 자, 그럼 가정법이니까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면서 쓰는 문장이 처음에 들어가. 그러니 필자는 첫 문장에서 팩트가 현실인 거고, 그러니까 그거와 반대라면 어떨까라는 논리를 피는 거야. 그랬을 때 그게 옳지 않으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맞는 거야. 이런 식의 주장 개진을 할 거야. 자, 첫 문장 다시 보면 간단한 관찰만이, 즉 관찰만이 우리의 지식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라면, 즉 관찰만으로 지식을 결정한다면 then 그러면 해석 어려워. nothing과 more입니다. 부정어구에 무슨 급이 붙었죠? 비교급이 붙었네요. 그럼 무슨 급으로 해석이 됩니까? 최상급으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직역해보면 그 무엇도 더 확실하진 않다. 난 뭐보다 지구는 멈춰있다라는 사실보다야. 자, 그럼 간단한 요약만 해볼게. 단순 관찰로 현실이 결정되면 지구가 스테이셔너리, 움직이지 않는다가 100% 팩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얘들아, 지구는 멈춰있는 거야?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반대돼요. 그래서 무슨 법 쓴 거예요? 가정법 쓴 거예요. 아, 그렇다면 잘못된 팩트인데, 아하, 현실을 결정할 때 뭐만으로 되는 건 아니구나. 단순한 관찰만으로는 되는 거 아니라는 걸 비꼬아서 표현을 한 거구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할까? 자, 밑에 문장도 흐름 왜 나오나 기억해 보시면 이 부분만 봐요. 사람들을 고정된 지점에서 보는 거야. From which, 그 지점으로부터, 또 이렇게 해석하겠죠. 그 고정된 지점으로부터 모든 것의 움직임을 봐요. 즉, 내가 멈춰있고, 멈춰있으니까 저 문도 뭐에 있지? 문 어때요, 지금? 멈춰있잖아요. 그쵸? 야, 이거 멈춰있으니까 지구도 뭐에 있는 거야? 멈춰있는 거야. 뭐에 따르면 simple observation. 본 걸로만 보면 말이야. 그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고정된 지점에서 자기 발 밑에만 땅이 있다. 이런 표현이거든, 이 문장이. 그러니 지구는 정지해 있다고 생각할 만하네. 뭐만 하면? 관찰에만 의존하면 말이야. 앞에 첫 문장을 조금 더 덧붙여주는 거예요. 자, 근데 뒤에 뭐 하라 그랬지? 전환하라 그랬지. 자, 그럼 전환이면 얘들아, 전환 얻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눈 씻고 찾아봐도 however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서 시그널 얻어야 돼요. 자, 대절이야 받아들일 건데요. 지구는 움직이는 거고, 이게 팩트야 아니야? 이게 팩트잖아. 아, 위에서는 팩트의 반대를 가정했던 거고 지구가 움직인다라는 가정으로 출발하니까 여기서부터 100% 현실을 말해줄 거다. 전환 포인트예요. 알겠죠? 자, 그럼 우리가 결국 현실을 제대로 보려면 이라고 주어를 번역해도 괜찮지 않을까? 현실을 제대로 보려면 우리는 이제 봐. 단순 관찰로부터는 벗어나서 뭐까지 해야 된다는 거야? 해석까지 해봐야 된다는 거야. 아, 그러니 필자는 관찰로만은 안 되고 관찰을 통한 뭐가 중요하다? 해석이 중요하다. 뭐의 관점에서요? 이론의 관점에서요. 아, 이론에 따른 해석이 중요하다라는 거겠네요. 자, 그리고 밑에 문장도 잘 봐, 얘들아. 자, against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얘는 같이 가는 거야? 반대로 가는 거야? 반대로 가는 거죠. 자, 우리 감각의 모든 증거입니다. 이건 단순 관찰입니까? 해석까지 한 겁니까? 단순 관찰이죠. 이렇게 적어놓을까요? All the evidence of our sense 위에다가 단순 관찰이죠. 자, 단순 관찰과 반대되게 맞죠? 우리가 봤을 때 문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근데 실제로 이론상 봤을 때 지구는 뭐 하는 거야? 움직이는 거야. 관찰과 이론이 against 뭐 합니까? 반대되는 거죠. 반대돼요. We know that 우리는 아는 거죠. 우리가 지구, 우주를 hurtling 뭐 하고 있다고요? 떠돌고 있다고요. 자, 이때 떠돌고 있다는 건 즉 우리 지구가 뭐 하고 있다는 거라고요?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uninterpreted evidence therefore. 자, 결론 내릴 겁니다. 자, 위에 나왔던 게 원인이겠죠. 자, 그럼 원인은 뭡니까? 이론에 기반한 해석이 중요하다. 그 결과 해석되지 않은 증거입니다. 됐죠? 그럼 이건 맞는 증거야? 틀린 증거야? 틀린 증거예요. 그래서 inadequate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럼 혹시 학교 시험 문제에서 uninterpreted evidence에다가만 밑줄 긋고 함축을 밑줄은 나옵니다. 해석되지 않은 증거란 뭐만 한 증거? 관찰만 한 증거가 되겠죠. 끝. 오케이. 자, 넘어가서 2번 질문 볼 건데, 자, 2번 질문에서는 이 정도만 기억해요. 긍정적 관계가 있다는 거야. 자, 얘들아, 이때 positive relationship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좋아지면 반대항도 좋아진다는 얘기겠죠? 자, 뭐와 뭐 사이에 자존감의 수준인데 누구와 누구요? 엄마와 아이요. 즉, 엄마의 자존감이 높아지면 그것은 아이의 자존감에도 뭘 미친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 벗이 나왔는데 내가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전환이 아니라 뭐라고요? 강조예요. 엄마의 자존감과 아이의 자존감은 서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데 특히 얘네들은 그것을 상당히 잘 사용해봤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죠? 벗은 역접이 아니라 강조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장 논지가 똑같이 유지돼야 돼요. 아이의 자존감에 대한 부모의 행동에 영향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좋으면 좋을수록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러니 이 영향은 undeniable, 뭐 할 수 없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거야. 논지가 유지. 자, 그리고 뒤에도 뭐가 나옵니까? 또 역접으로 however가 껴있죠? 얘 또한 역접이 아니라 뭐로 쓰인 거예요? 강조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뒤를 더 읽어보니 그들 자신, 여기서 그들은 부모 뜻할 거예요. 자, 부모 자신이 자존감에 의문이 생겼을 때 그 의문을 resolution, 해결하는 것을 표현을 할 텐데 부모가 어떤 어려운 일에 맞닥뜨렸을 때 그걸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가 그걸 보는 거 엄청 많이 influential, 뭘 미쳐요? 영향을 미쳐요. 누구한테? 말로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expression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 자, 그럼 얘들아, 이때 expression이라고 하는 건 말로 하는 것보다 더 영향력이 크다고 하는 거니까 말로 하는 거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expression 위에다 적어야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자, 이때 뒷문장 흐름은 더 좋습니다. 쌤이 위에다 적어놓은 거 보세요. 자, 여기다 뭐라고 적었습니까? way 1번이라고 적었죠. 밑에다 뭐라고 적었죠? way 2번이라고 적었죠. 마지막에 뭐 나옵니까? either way, 어느 경우든 이라고 나오는 거죠. 흐름 잘 기억하시고. 자, 첫 번째 way는 부모가 문제 직면인데 이걸 보여줄 때야. 자, 근데 보여주는데 뭐 하는 걸 보여줄 때? 회피하는 걸 보여줄 때. 어찌됐든 직면하든 회피하든 직접 보여주는 건 아이한테 influential, 영향이 커, 작아? 크다는 거야. 둘 다 커요. 다만 큰 영향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가 다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네들 부모 직면해요. 아주 정직하고 개방된 마인드로요. 그러면서 해결해 나가네요. instead of 뭐 하지 않고요. 회피하지 않고요. 그랬을 때 아이들한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이때 expose, 노출하다,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뉘앙스로 해석하면 돼요. 반면에 얘네들은요, avoid, 피하는 경우가 있죠. 이랬을 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답니다. 자, 이제 마지막 either way, 어느 경우든 정리해 줄 거고요. 결국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모델링 동글. 자, 이제 여기서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본보기가 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자, 이때 본보기 되는 거 말로 100% 가르치는 거야?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는 거야?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는 거야. 부모가 자식에게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는 것은 건강한 자존감과 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가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요. 좋습니다. 자, 3번 넘어갈게요. 쉬운 건 빨리빨리 넘기자. 왔어, 상우가? 왔어? 거기 들어가서 하고 있어. 자, 갑니다. 3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one way, 방법인데 작가가 engaging 하면 무슨 뜻이 이게? 야, 누구를 계속 참여하게 만드는 거야. 여기 좀 오게 만드는 거야. 이 장소가 매력 있는. 그래서 engaging 하면 여기서는 매력적인이란 단어로 쓰여요. 그러니까 매력적이면서 재미있는 기사를 쓰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은 바로 anecdote. 자, 이거 무슨 단어였죠? 일화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재밌는 이야기를 쓰려면요. 일화를 적으세요. 다시 한번 봐봐. 논리적인 이야기 쓰겠다는 거야? 재밌는 이야기 쓰겠다는 거야?
재밌는 이야기 쓰겠다는 거야. 자, 재밌는 이야기 쓸 때 일화 적으세요. 자, 그리고 밑에 these tightly written mini story라고 받는 거 위에 나왔던 일화 그대로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빽빽하게 들어간 개인의 작은 이야기. 이거는요, 맛있는 한입 베어물기가 됩니다. 그럼 얘들아, 이때 맛있다라고 하는 건 바꿔 표현하면 그 글이 뭐하다라는 걸까? 재미있다라는 표현이겠죠. 자, 그래서 일화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들어줘요. 여러분, 여기서 day라는 것도, 그리고 다음 문장에 day라는 것도 다 위에 나왔던 일화를 그대로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화에는 스피치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뒤에 모놀로그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일화에는 리드, 서론에 들어가도 되고, 끝에 들어가도 되고, 설명이 여기저기 흩어 있을 수도 있고, 예시주. 근데 어찌됐든 제일 중요한 말. 빈칸 뚫렸던 것도 humanize라는 단어에 빈칸이 뚫려있던 문제였거든요. 그 일화들은 건조한 데이터를 인간화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들아, 여기서 인간화한다라고 하는 건 그 건조한 데이터를 뭐하게 만든다라는 걸까? 재미있게 만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적어야 되겠죠? humanize의 의미가 뭡니까? 이야기를 재미있게 만들더라. 자, 이렇게까지 정리해줬으니까요. 일화가 무미건조한 데이터를 뭐 하는 예시 나오는 겁니까? 인간화하는 예시 나와요. 그래서 example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기사를 썼을 때 이 기사는 훨씬 더 memorable, 기억이 더 잘 돼요. when 뭐 했을 때? 작가가 일화를 insert 뭐 했을 때요? 삽입했을 때요. 자, 만약에 insert 말고 무시했을 때, 간과했을 때, dismiss 했을 때 말 돼 안 돼? 안 되는 겁니다. 자, 내려와서 그럼 일화가 이렇게 인간화하는 이유는 뭔데? 이게 좀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일화를 넣으면 왜 더 글이 재밌어지는 거지? 왜냐하면 사람들은 늘 누구 얘기 알고 싶어 해? 남 얘기 궁금해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유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한 번 더 기억이 잘 될 겁니다. 이야기하고 끝나요. 해석만 조심. long after라고 하는 건 주어가 동사한 한참 후에 이렇게 해석해. 그래서 독자가 놀라운 통계치를 잊어버리고 난 후에야. 그럼 얘들아, 이때 통계치라고 하는 거는 일화가 있어 없어? 없는 통계치예요. 그냥 단순 팩트라는 거야. 드라이 데이터지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잊어버릴 수도 있어. 놀랍던 증거라도. 하지만 그러고 나서도 한참 후에 그들을 다채로웠던 일화는 기억을 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좋아요. 다음 질문 넘어갑니다. 4번. 갈까요? 자, 요거는 첫 문장 해석이 조금 어려워.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같이 가볼 테니까 잘 따라와라. 자, given 앞에서 괄호 여시고요. 뒤로 넘어가서 society에서 괄호 닫을 겁니다. 자, 이때 given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고려하면 이란 뜻이기 때문에요. 인지되어진 이동, 그러니까 최근에 벌어졌던, 쌤 커서 계속 봐. 최근에 벌어졌던 지각된 이동에 따르면, 지각된 이동을 고려하면, 변화를 고려하면 이 뜻이에요. 지금 변화가 생겼다는 거고, 이 변화가 생긴 거 from 동글 to 동글, 여기서 여기로 바뀌었다는 거야. 산업사회에서 포스트니까 후기 산업사회로 현재 바뀌고 있는데, 그 바뀌는 특정 상황을 고려하면 계속되어진 정보 경제에 대한 의존성은, 됐나요? 의존성은 forms, 여기가 동사입니다. 확고해집니다. 즉 정보 경제를 우리가 지금 산업에 의존하는 사회가 아니라 후기 산업 사회로 바뀌었잖아요. 후기 산업 사회는 물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정보가 중요한 시대예요. 자, 이 정보화 시대의 의존이라고 하는 게요, 견고해지고 있어요. 뭐를 온 기반으로 견고해지고 있냐면요, 물질적인 사회 기반 시설들에 의해 견고해지고 있어요. 오히려 얘들아, 정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지. 그러면 물질이라는 단어와 정보라는 단어는 어떤 것 같아? 이질적인 단어야. 정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을 뜻하고요.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면 만질 수 있는 걸 물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정보 경제가 되어가며 물질을 기반으로 견고해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manipulation, 조작을 하네요. physical object 나오네. 아, 물리적 물체의 조작도요, surprising, 놀랍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무슨 사회인데? 정보 사회인데, 그치? 물질 의존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겠죠.
정보사회인데도 물질에 의존하는 게 높아지더라. 자, 근데 바로 이러한 반복되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자, 쌤이 밑에 적어놨죠. despite 나온 거 보니까 우리는 이 논리가 떠올릴 거야. despite A, B가 떠올라야 되겠죠. 자, 이때 주제는 어디에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주제는 B에 들어가죠. 그리고 A는 B와 어떤 얘기를 합니까? 반대되는 얘기를 할 거예요. 해석 어려울 거라 인 같이 읽어요. 자, 반복되는 주장에도 불구하고요. 자, 그리고 그 주장의 내용이 뭐냐면 대절에서 괄호 열리면 돼요. 자, 그 대절의 주장이 뭐냐? Defining characteristic of information society까지가 주어네요. 정보사회를 defining, 결정짓는 특징이라고 하는 건 is입니다. 자, 그리고 displacement 하면은 대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물질 경제가 정보에 의해서 대체되는 것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수연이 눈 감는다, 밥 먹으러 가야죠. 정보사회는 정보에 의해 물질이 대체된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 자, 이걸 조금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대. 얘가 뭐라고 묘사를 했냐면 밑에 나오죠? 왜 이렇게 렉이 걸리냐? 자, 밑으로 내려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대. 자, 우리가 아톰, 원자로부터 비트, 정말 그 컴퓨터의 단어인 비트를 뜻하는 거거든요. 비트로 우리가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한답니다. 여기까지 괄호 닫을 거예요. 자, 그럼 결국 repeated claim이라는 걸 부연 설명하는 대절이 이만큼이 묶여 들어가는 거야. 다 이해되지? 자, 그리고 이 부분 표현 다시 한 번만 이해하고 넘어가자. 원자에서 비트로라고 하는 건 바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정보사회는 물질 자리를 정보가 대체한다는 건데, 이때 원자라고 하는 건 물질의 최소 단위죠. 비트라고 하는 건 컴퓨터에 있는 정보 단위죠. 아, 그러니 물질에서 정보로 바뀌고 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뒤가 중요해요. What has in fact occurred? 사실 진짜로 벌어지고 있는 건 이 얘기인 거야. 아, 그래서 이런 주장도 있지만 그에도 불구하고요. 진짜 벌어지고 있는 건 우리의 상호작용의 막대한 증가랍니다. 뭐와 상호작용하는 게 증가예요? 우리의 물리적 환경가요. 자, 이때 우리의 물리적 환경 동그라미 치시고 이게 결국 뭔 거야? 물리적 환경이니까 뭐와 똑같아? 물질과 똑같겠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정보사회와 이질적인 물질이 오히려 증가하는 걸까? 아, 정보기술 때문에요. 이 정보기술은 인간이 눈으로 보고 탐험하고 활용하는 걸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요. 뭐를? 우리의 주변 환경을. 말이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이건 좀 창피해서 아주 짜끄맣게 적어놨어. 보이나 봐봐. 자, 보이나요? 자, 쌤의 서랍장에요. 아직도 안 쓰고 있는 운동기구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쌓이기 시작해요. 자, 이런 것들을 다 내가 뭘 보고 이런 물질을 샀느냐? 인스타 광고. 잠깐만, 인스타는 정보사회의 결과물이죠. 그쵸? 아, 인스타라는 정보 기술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물질에 관련된 정보 또한 접근하게 되는 거고, 그 때문에 오히려 물질에 대한 의존도가 뭐해지는 거다? 높아지는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다음 문장에서도 기억해야 될 거 more. 점점 더 우리는 물질을 더 많이 소비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자. 자, 그래서 우리 행성 주변을 떠돌고 있는 물질의 양입니다. 자, 물질의 양 높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increase라는 단어 나온 거고요. 자, 이는 무엇의 결과다? 바로 디지털 혁명의 결과다. 즉, 정보화 사회로 바뀌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물질에 대한 의존이 뭐해진 거다? 높아진 거다. 이 얘기 똑같이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in fact 한 번 더 강조할 건데요. 다시 조심. 여기서 in fact는 역접 아닙니다. 강조하려고 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한 증가는, 그럼 얘들아 여기서 이러한 증가는 뭐가 증가하는 거? 물질이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야, 이러한 물질의 증가는요, not only enabled by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에 의해서 enabled, 뭐해진 거일 뿐만 아니라, 가능해진 거일 뿐만 아니라, 정보사회가 뭐 하는 거기도 하더라? 요구하는 거기도 하더라. 아, 정보사회 때문에 가능하기도 했지만, 정보사회가 이걸 뭐 하기도 하더라? 요구하기도 하더라. 하고 끝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지금 슬슬 머리에 멘붕이 오는 것 같은데 맞나요, 여러분들 현 상황이? 3분 쉬어요. 3분 쉴까요? 그러면은 요것만 하고 시작. 이것만 하고 쌤이 끊어줄게. 자, 가보자. 이거 좀 어려울 거라 얘까지만 갈게요. 자, 호르몬 얘기 나옵니다. 자, 여러분 뒤를 읽다 보면요, 인슐린 예시가 나와요. 인슐린은 뭘 조절해 주는 거죠?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대학 갈 때 인슐린이 혈당 수치 조절에 어떻게 과정에 개입하는가 알아야지 대학 갈까? 몰라도 대학 갈까? 몰라도 대학 가겠죠. 밑에 예시를 들어주긴 하는데 인슐린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당 수치를 조절하는지의 과정을 굉장히 세세하게 써놨어. 근데 쌤이 장담컨대 이 부분은 이해하지 않아도 돼. 근데 대신 주제와 연결되는 포인트만 기억하면 큰 문제 없을 거야. 자, 그래서 첫 문장 중요하니까 올라갈게요. 자, 호르몬이라는 거, 그러니까 인슐린도 호르몬의 예시니까 그래서 들어준 거고, 그러니까 호르몬은요, act, 작동합니다. 자, 근데 어디서 작동하냐면 close to where they are made.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곳과 가까운 곳에서도 작용을 하고요. 됐나요? or 아니면 act, 작동도 해요. 어디서요? long way away, 멀리 가서도 작용을 해요. 자, 그럼 생각해보자. 어떤 특정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기관이 간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그 호르몬은 간에서도 작용을 하지만 간과 멀리 떨어진 발끝의 세포에서도 작용을 한다는 거야. 아, 그러면 act closed라고 하는 걸 이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국소적 효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지역에 국한돼서 한다라는 얘기고요. 뒤에 나오는 wrong way, 멀리 떨어져서도 한다라는 거니까 이걸 원거리 효과라고 해요. 아, 그러니까 호르몬은 두 가지 효과를 가진다. 무슨 효과? 무슨 효과? 국소적 효과와 원거리적 효과를 가지더라. 자, 그래서 빈칸에 무슨 말 들어갈지 맞춰봐. 거리는 문제되지 않는데 무슨 효과 얘기할 것 같아? 거리는 문제 안 된다니까? 원거리 효과 얘기하지 않을까? 여기서 이게 이 말이야. 그럼 왜 거리가 문제되지 않냐면 호르몬이 만들어졌을 때 그 호르몬을 여기저기 가져갈 플루이드, 뭐만 있으면 되거든. 액체만 있으면 돼. 호르몬을 액체에 타면 액체가 흘러가는 데까지 갈 수 있거든. 그게 신체에 빗대면 정말 대표적인 게 뭐다? 그치? 혈액이 되는 거지. 이거를 통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다는 거야. 자, 얘 또한 원거리 효과입니다. 그래서 거리는 문제되지 않고요. 얘는 reaching everywhere, 어디든지 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 나오는 거고. 자, 근데 but 하면서 전환되겠죠. 반대 방향 얘기할 겁니다. locally란 단어 보니 빈칸 채울 수 있네요. 무슨 효과 얘기할 겁니까? 국소적 효과를 가질 거예요. 자, 이때 비일자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자, 예를 들어 간에서 만들어낸 호르몬이 피를 타고 머리와 발끝까지 간 상태다. 그럼 간에서는 얘가 작동을 못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가버렸으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도 작동하고 있고 몸 어디든지에서 작동할 수 있고. 자, 그래서 뒤에 이제부터 예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인슐린이라는 성분은요, 세포에 의해서 피로 분비가 됩니다. 자, 분비되는 거죠. 피로 갔네요. 뭐 했을 때? 블러드 슈거 레벨이 높아졌을 때 분비되는 게 인슐린이라는 성분입니다. 자, 이때 분비된 인슐린은요, 간과 근육들에, 그치, 도달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차지하게 되죠. 설탕 성분을 그것들이 차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At the same time, 그러는 동시에. 자, 이제 글 묶을게요. For example 뒤에 인슐린이 만들어졌고요. 여기 요 문장 있죠. 자, 이 문장 옆에다가 적어야 되겠죠. 세포에서 만들어졌지만 이게 간과 근육까지 가는 거 보면 무슨 효과입니까? 원거리 효과인 거죠. 자, 반면에 at the same time 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다른 측면 얘기할 거니까 여기서 무슨 효과 나올까요? 국소적 효과 나와주면 좋겠죠. at the same time 옆에다 적어야죠. 국소적 효과. 자, 그래서 뒤에 나와. 인슐린은 세포에 영향을 미치는데, 자, 이때 세포라고 하는 것은 어디 바로 옆에 있는 거냐면 next to the one that secreted it. secret이 여기서 그거거든. 이거 뭐지? 뿜어내는 거 뭐지? 분비하다. 미안해. 자, 분비하는 것 바로 옆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국소적 효과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영향인지까지는 몰라도 돼요. 자, 이렇게 호르몬이 작용하면서 설탕 성분이라고 하는 게 떨어지는 것을 뭐 해주고요? 막아주면서 금지하게 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뭐가 분비되지 않도록,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도록. 자, 밑으로 내려와. as a result, 그 결과. 예지야, 좀만 힘내라. 자, 이런 결과로 인슐린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정도의 어드저스티드, 뭐 해줘요? 꼭 맞춰진다는 거예요. 바로 뭐와 뭐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거리 효과와 국소적 효과가 동시에 가능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밑에 한 번 더 강조해 주죠. 로컬과 디스텐트가 컨비네이션 못 했기 때문에 합쳐져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하지. 국소적 효과와 원거리 효과가 합쳐져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인슐린을 통한 당 조절이 가능한 겁니다. 괜찮나요? 알았어요. 좀 쉬어요. 이제 뭐 밥 먹고 또 와야 돼. 가영이는 진도만 다 들으면 안 와도 될 것 같아. 근데 10시에는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죠. 열심히 보내. 지금 우리 휘경해야 되는 게 뭐야? 이거 10일간까지만 수업 듣고 뒤에 남은 거 여기서 읽고 나한테 질문할 것만 던져주고 가면 되잖아. 그렇게만. 번 6번. 오케이. 자, 갑니다. As you go about your day. 당신이 하루를 시작할 때, 당신이 눈을 뜨면, 자,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 너는 정보를 이해하는데 그 이해할 때 수고스러움이 없다라는 거야. 눈에 들어오는 정보를 이해할 때 수고스럽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수고스럽지 않으니까 it feels like the simplest thing. 뭐 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가장 간단한 것처럼 보이더라. 나라면 이거 화살표에 연결해 둘 것 같아. 노력이 안 드니까 가장 간단한 거다. 자, 근데 뒤에 역접으로 뭐 나왔습니까? but 이라고 뒤집었죠. 그럼 네가 간단하고 생각하지만 간단하지 않아. 그 명백한 간단함이라고 하는 것은 illusion. 뭐라는 거야? 환상이라는 거야. 아, 그러니까 네가 무언가를 보는 게 굉장히 간단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거 기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니까 실제 인간의 비전 시스템은 complex. 뭐 한 거야? 복잡한 거야. 야, 알겠어? 야, 그럼 나는 왜 멍청이야? 복잡한 걸 왜 단순하다고 느끼는데? 이유 설명을 할 거라. It just doesn't feel complicated. 그러니까 복잡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야. Because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의 의식적인 정신이라고 하는 게 our spare just about everything. 거의 모든 것들을 스페어.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 점점점. 얘들아, 스페어 타이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스페어 타이어? 언제 쓰는 게 스페어 타이어죠? 여분으로 준비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페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지금 당장 쓰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옆에도 뜻 한번 보면 면한다라는 단어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자, 우리의 의식적인 정신은요, 거의 모든 것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except 뭘 빼고는요, final product, 최종적 제품을 포함하고, 그러니까 제외하고는요. 그럼 얘들아, 결국 이 밑에다가 한 번만 써볼래? 아, 결국 우리가 복잡한데 단순하다고 느끼는 건 우리는 종국적 결과물만 인지하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다. 이때 final이라는 단어가 최종이라는 뜻도 있지만 종국적이라는 단어도 기억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종국적 결과물만 인지를 한다라는 거구나. 자, 그럼 이때 종국적 결과물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예시를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너가 마트에 가서 피넛버터를 살 거야. 자, 이때 피넛버터에서도 우리는 뭐만 보기 때문에 피넛버터 사는 게 간단해? 종국적 결과물만 보니까 간단해. 그러니까 it feels simple. 이거 단순하게 느껴진다니까. 근데 그게 단순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너는 다른 모든 것들은 무시하고 피넛버터만 보면 되거든. 그래서 뒤를 보면 너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야, 피넛을 길러서 뭐야? 쌤 얘기야? 땅콩 길러? 땅콩도 심을 거거든. 자, 땅콩 길러. 땅콩 수확해. 땅콩 운송해. 땅콩을 땅콩버터로 바꿔. 땅콩버터 플라스틱 컨테이너 만들어. 라벨 붙여. 그 다음 배송해. 자, 지금 내가 묶었지?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최종 결과물이 생산되는 과정이잖아요.
과정을 볼까 안 볼까 우리는? 안 본다는 것. 이딴 걸 왜 신경 써? 그래서 밑에 내려오니까 You interface only need to be a store and some money. 그러니까 to be a store, 가게에 있게 되는 needs만 너는 인터페이스 직면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너는 뭐만 내면 되는 거야? 돈만 내면 되는 거야. 자, 이게 무슨 의미냐? 결국 당신의 시각 체계는 최종 결과물만 보게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문장 넘어가니까 similarly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 니네 걸로는 보지 마. 생 걸로만 이렇게 봐주면 돼. 자, 앞에서 예시 시작했잖아요. 피넛버터로. 그럼 그 얘기 similarly에서 똑같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의식적 정신은요, 풍부한 해석을 누리는 거예요. 얘들아, 이때 잘 생각해봐. 내 생각에는 리치냐, 푸어냐, 혹은 다양하냐, 하나냐. 이런 식으로 요 리치라는 단어를 물어보기가 좋아. 이때 내가 다양한 해석을 누릴 수 있을 거면 해석하는 대상이 적을 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을까? 많을 때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을까? 잘 생각해봐. 니네가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 많을 때 깊이 있게 공부할까? 적을 때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을까? 적을 때야. 자, 내가 내 눈에 들어오는 게 너무나 많을 경우에는 그 많은 정보를 해석할 때 reach 하게 할 수가 없을 거야. 반면 뒤에 내용 봐. 우리는 디테일,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안 써? 안 써도 돼. 단지 최종 결과물 하나만 보면 되기 때문에 그 하나에 대해서 우리는 뭘 즐긴다는 거야? 풍부한 해석을 즐긴다는 거야. 이해되실까요? 자, 튤립을 예로 들어봅시다. 튤립이 만들어지는 과정, 종자부터 시작해서 이게 어디서 왔고 어떻게 심어졌고 다 필요 없고 튤립 너무 예쁘다. 이것만 즐기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풍부한이란 단어를 쓴 거예요. 하지만 there is a lot, 많은 게 있죠. 우리는 이렇게 풍부한 해석을 하나에 대해서만 즐기지만 under the hood, 이면에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자, 이때 이면에 많은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건 만들어지는 과정, 그 세부적인 것들이 많지만 밑엔 쌤이 덧붙인 말, 이걸 생각하지 않으니 우리는 뭐라고 느끼는 거다? 단순한 체계구나 라고 느끼는 겁니다. 내용 완전히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다음 거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11강 7번 지문입니다. 자, 이때는 얘들아 여기다 밑줄, 지퍼에다 밑줄. 뒤로 넘어갈게. Flush toilet, 화장실 변기 물 내리는 거죠. 자, 얘를 밑에 this object에다 연결. 그럼 볼게. 지퍼나 화장실 변기 물 내리는 거 this object지. 이거 뭐가 돼? 기본적인 거래. 베이직한 거지. 맞지? 그러니까 knowing how they work, 이 기본적인 물건들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는 로켓 공학이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이야? 로켓 공학은 간단한 거니 엄청 복잡해. 엄청 복잡하죠? 그러니까 그 급이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 이런 기본적인 일상 제품들은 아주 베이직한 거야. 근데 뒤집죠. 하지만 사람들은요, 강조할게요. overestimate의 별표 한번, 과대평가합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요, 그 기본적인 아이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본인이 이해하는 정도를 과대평가해요. 그럼 막상 야, 지퍼가 어떻게 움직여 말했어요. 뭐야, 너무 쉬운 거 왜 물어봐 하는데 막상 말로 표현하지를 못할 거라는 얘기가 붙겠죠. 자, 이때는 글을 쌤이 좀 크게 볼게요. 이렇게 해도 큰 글씨는 보이죠? 자, in one study부터 묶겠습니다. 여기까지 묶어서요, 좌측으로 쭉 묶어줘요. 연구 결과 2번이라고 적어놓은 것까지 묶어서 연구 1이라고 적는 거고, 자, 뒤를 보시면 연구 제시 2라고 쌤이 달아놨을 거예요. 유사한 실험을 또 했다. 요 옆에다가만 적어요. 연구 2인 거예요. 자, 글을 크게 이렇게 덩어리로 묶어주시면 훨씬 빠를 겁니다. 그럼 다시 갈게요. In one study, 이 단어를 시그널로 알면 되겠죠? 하나의 연구에서 연구 첫 번째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자, 연구 시작됐으니까 연구 과정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뒤에 뭐 붙은 거야? then 붙은 거야. 하나의 연구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했냐면 연구 과정 연결해 주시고 화살표 뽑아야 되겠죠? In one study에서 then으로 연결.
자, 그리고 뒤에 연구 결과 나와요. 자, 이때 사람들한테 뭐 해달라고 그랬냐면, 야, 너 이 물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한번 설명해줘 라고 했던 거야. 그때 많은 사람들이 unable, 중요하겠죠. 그거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 본인들이 베이직한 제품에 대해 아는 정도를 overestimate, 뭐 한다는 거예요? 과대평가한다는 거예요. 자, 연구 결과 2번 나옵니다. 이에 대한 두 번째 결과로 and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사람들이 revisit the question, 그 질문을 다시 받았을 때는요, 그 피실험자들은요, 여기서 서브젝트는 실험 대상자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실험 대상자들은 그들의 등급, 그들이 얼마나 정확히 측정할 것인가의 등급을 lower, 뭐 했답니까? 낮췄대요. 실제로 해보니까 못하겠다고 한 거죠. 자, 두 번째 연구에서도 비슷한 실험이 반복이 됐고요. 자전거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다음 문장. 자전거도 일상적인 제품이니까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라고 했을 때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해야 돼, 못해야 돼? 못해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문장은 정리해 줍니다. 자, 이러한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known, 알려져 있냐면 설명 깊이의 오류라고 알려진 현상이에요. 그 현상은 뭐냐면요, 사람들에 대한 현상인데, 자, 여기서도 thinking 괄호 열어서 어디까지 닫히는 거냐? 두 가지 괄호가 닫히는 겁니다. 자,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실제로 그런 거보다 much more, 한 번 더 동그라미, 훨씬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때문에 첫 문장에 무슨 단어가 나올 수 있었던 거야? 과대평가가 나올 수 있었던 거야. 서로서로 빈칸의 근거가 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속도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베터 대답 좀, 그렇게 수다스러운 친구들이 말이야. 자, 갈게. 8번은 어떻게 되냐? 야, 텔레비전 나오는데 텔레비전 나오니까 아까 했던 지문이랑 약간 연관되지 않아요? 혹시 기억날까? 사회화. 우리가 오늘 다룬 지문 중에 사회화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자, 인간의 사회화는 뭐 하지 말라고 사회화가 되는데, 공격하지 말라고, 때리지 말라고. 하지만 이와 반대되게 사회 매체는 뭘 보여줘? 공격성은 좋다고. 그죠? 그 지문이랑 다른 거예요. 얘는 텔레비전에 대한 얘기만 할 겁니다. 자, 근데 이때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거는 유튜브에 있는 컨텐츠까지 확대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영상 미디어라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자, 텔레비전은 우리의 뇌를 alter, 바꿉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바꾸냐면요, 학습 장애를 생기게 만들어요. 자, 그럼 결국 TV라고 하는 것은 뇌를 변화시켜서 학습 장애를 유발한다는 거구나. 내가 이걸 왜 적냐면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도 이런 식의 정리를 계속 하면서 읽어야 돼, 얘들아. 알겠지? 우리가 이번 주에 시험 전범위를 한 번 더 정독을 해야 될 거야. 시험을 같이 보면 좋겠지만 휘경은 그럴 수 없잖아요. 범위가 많으니까. 대광도 마찬가지고. 본문을 다시 한번 정독할 때는 아무것도 안 써진 지문을 활용하는 게 좋고, 영어만 써져 있는 지문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내용을 따라가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알겠죠? 눈으로만 보는 건 정말 안 좋아, 내신 때는. 자, TV가 학습 장애를 유발하더라. 그럼 어떻게 유발하는데? 이제 그 내용이 나오겠죠. 자, 이 사람이 뭘 지적했냐면 TV 환경, 그러니까 특히나 상업적 TV는 with its clever use, 뭘 쓰고 있냐면 계속해서 변화하는 짧은 연속을 쓴다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야?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어때요? 계속 똑같은 화면 나오니까 정말 많이 바뀌어요. 정말 많이 바뀌죠. 계속해서 바뀌는 장면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관심을 얘가 가지게 되는 거지. 계속 바뀌니까. by, 뭐함으로써 끊임없이 계속되는 감각상의 bombardment. 이거 무슨 뜻이게? 폭격이란 뜻이야. 쏟아붓는다는 거죠. 그럼 뭘 쏟아부어요? 짧지만 계속 반복되며 변화하는 이미지를 폭격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 이미지를 폭격함으로써 오리엔팅 레스폰스를 최대화시킨대요. 자, 이때 오리엔팅이라고 하는 건 향한다는 얘기니까 지향하는 반응을 최대화한다는 거거든. 자, 근데 이때 지향한다라는 건 뭘 지향한다라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지향하는 반응을 예지야 확대한단다. 깜짝 놀랬지? 됐습니까? 텔레비전 지향하게 만드네. 다시 봐. TV는 계속 바뀌는 이미지를 폭격함으로써 보는 사람들이 텔레비전만 보도록 만들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특히나 아이들의 쇼를 만드는 프로듀서입니다. 뽀뽀뽀 생각해 봅시다. 자, 뽀뽀뽀 나오면요. 너무 옛날 겁니까? 뽀뽀뽀 요즘엔 없나요?
그럼 넘어가서 무슨 언니지? 그 언니? 캐리 언니인가? 아, 그치. 하긴 니네 나이에 이걸 보고 있으면 이상하지. 알겠어. 자, 그럼 봐봐. 야, 아이들을 대상으로, 내가 큰일 날 말을 할 뻔했네. 여기서 그 사람들의 팬이 나오면 안 되죠. 자, 아이들의 쇼를 만드는 사람들은 especially, 특히나 그러니까 앞에 나온 얘기가 한 번 더 극단적으로 강조될 거예요. 후원들 좋아한대요. 뭐 하는 걸 좋아하냐면 인지적인 트릭을 쓰는 것조차 좋아해요. 아이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요. 바로 이렇게 아이들의 관심을 jerking, 계속 흔드는 거예요.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계속 이렇게 흔들게 되면요. 이것은 lead to 이어지게 되죠. 아이들의 집중 시간이 shorten, 뭐 하게 돼요? 짧아지게 돼요. 아, 첫 문장 다시 봐. 학습 장애가 유발된다 그랬지? 그럼 유발되는 이유가 뭡니까? 궁극적으로 아이들의 주의 집중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주의 집중 시간이 짧아지는 건 TV에서는 계속 무슨 이미지가 나오기 때문이다? 연속되어 바뀌는 이미지가 폭격이 되기 때문이다. 됐습니까? 아, 이런 TV 경향 때문에 아이들의 주의 지속 시간이 단축된다는 거고, 게다가 한 번 더 설명해줘. 재미있거나 신기한 것이 눈앞에 계속 있으면 집중할 수 있냐 없냐? 없죠. 그러니까 공부할 수 없겠죠. 힘들 겁니다. 자, eventually, 마침내 이 아이들은요. 자, 보세요. give in to라고 하는 것은요. 뭐뭐에 길을 내어주다 라는 표현으로 양보하다라고 쓰이고요. 안 좋은 말로는 굴복하답니다. 얘한테 길을 터주는 거니까. 나는 관심에 대한 이러한 요구에 아이들이 굴복해버린다는 거죠. 그럼 동그라미. 관심을 요구하는 건 누가 요구하는 거죠? TV가 요구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 그 TV에 굴복해버린다라는 거죠. And go with the flow. 그리고 그 흐름과 함께 가버립니다. 그럼 이때 흐름도 누가 제공하는 흐름이죠? TV가 제공하는 흐름이죠. 그러니 본인이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요. 그냥 TV에 흐르는 대로 갑니다. TV는 바보 상자. 그래서 나오나 봐요. 자, 그들은요. passive, 수동적이게 되죠. 왜? 스스로 생각해? 안 해? 안 해. TV가 설정한 대로 끌려가니까 말이야. 그러면서 심지어 의미 없다고 생각해. 자, 그럼 뒤에 투부정사 구문으로 나오는 걸 빈칸이 뚫렸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런 아이들 입장에서 의미 없는 건 TV를 따라가는 게 의미가 없는 걸까? 혼자서 TV를 끄고 연구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까? TV 끄고 혼자 공부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analyze one thing, 한 가지를 진득하게 분석하는 거 그거 의미 없는 거야. 왜? TV에 이렇게 다양한 화면들이 계속 나오잖아. 이렇게 생각해버리게 된대요. 끝났네요? 오케이. 예지 졸리면 뒤로 나가서 일어나서 서서 들어도 돼. 갈게. 저기 카메라 뒤에 서 있어도 돼. 야, 촬영 기사처럼 서 있어줘.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 9번 문제 갈 건데 요 9번 문제는 우리가 정규 때 좀 깊게 했던 거라 머리에 남아있을지 모르겠어. 한번 가볼게요. 첫 문장에 해석이 안 들어가 있는데 자, 이때 이론, 실험은 실험인데 이론 의존성이라는 단어였거든요. 레이드니스가 의존성. 그래서 이론 의존성을 보여주는 실험을 한번 해봤다. 이런 예가 돼. 그래서 이론 의존성이라는 키워드 하나 잡고 가면 되는 거고요. 첫 문장에서. 상해도 졸리면 일어나라. 자, 이때 이 이론 의존성의 실험이니까 실험 상황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때 실험을 설계했던 사람들은 아이들한테 나무 블럭의 균형을 맞춰보라고 했대요. 어디에다가요? 얇은 메탈로 된 레일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요런 얇은 레일을 하나 놔두고 나무 블럭을 여기다 균형을 맞춰봐. 자, 이랬을 때 상황 설정을 두 가지로 해줬는데 요렇게 정상적인 블럭도 높고 비정상적인 블럭도 낮다는 거야. 자, 이때 정상 블럭은 정상이니까 무게중심이 중앙에 있어요. 자, 그러면 나무 블럭이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얘를 세우려면 가운데를 최대한 맞추는 게 얘가 설 겁니다. 그쵸? 자, 이게 정상 블럭인데 그래서 evenly distributed라는 말로 쓴 거야. 여기서 evenly는 균일하게 라는 뜻이죠. 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으니까요. 그들은 균형이 맞아질 겁니다. 중심에서요. 반면에 비정상 블럭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얘는 무게중심을 어디다 뒀답니까? 끝에 뒀답니다. 그래서 far off center라는 표현을 만든 거야.
자, 이랬을 때 이론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라고 나오는데 얘가 뭐라고 표현된 거냐면 그냥 가장 어린 애들은 이론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 않았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때 이론은 모든 물건의 무게중심은 중간이다 라는 이론일 거예요. 그 이론을 모르는 애들, 걔네들은 그냥 블럭을 이동했다는 거야. 걔네들이 균형이 맞춰질 때까지. 가운데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안 맞네? 그리고 여기도 해보고 여기도 해보고 가영아 다양한 시도를 해봤대. 됐지? 자, 근데 밑으로 내려와봐. At about age 6 or 7, 한 6살에서 7살 정도 된 애들이야. 자, 얘네들은요, 중요한 단어죠. 이론을 채택한 애들입니다. 즉, 이론을 알고 있어요. 자, 이때 이론이 뭔데요? 무게중심은 가운데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은 글을 묶은 거야. 이렇게 다른 문장들인데. 자, 이때 얘네들은요, 당연히 블럭을 위치시켰죠. 어디로요? 가운데로요. 일반적인 블럭의 경우에는 그 이론과 well,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However, 하지만 이론은 작동하지 않았죠. 뭐에 대해서는요? 균형이 안 잡히는 이상 블럭에는 작동하지 않았죠. 자, 그럼 이랬을 때 아이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냐? 이론을 모르는 애들은 이걸 움직여보면서 맞추려고 시도를 했잖아. 근데 얘네는 어떻게 했냐면 unbalance한 블럭을요, aside, 그냥 put aside까지 같이 가자. put 동글, 여기 aside 동글. 중간에 있는 걸 A라고 가정을 하면 put A aside 하면 A를 무시하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 균형이 잡히지 못하는 그 unbalance한 블럭을 무시했답니다. 아, 그럼 이제 또 실험 결과. 사람들은 볼게. were directed by theory. 방향이 지어지는데 뭐에 의한 방향을 지어? 이론에 의해 방향이 잡힌다는 거야. when 뭐 했을 때? 데이터가 그들이 가진 이론에 맞지 않았을 때 말이야. 그랬을 때 아이들은 이론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수정하는 거죠. 뭐 함으로써요? 밸런스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지 않음으로써요. 됐습니까? 자, 그럼 학교 시험 문제 말입니다. not including이 빠지고 빈칸을 뚫렸다. 그럼 이 빈칸에 들어갈 한 단어는 어떤 뉘앙스여야 돼요? 밸런스가 맞지 않는 블럭을 무시하면서, 그쵸? 보지 않으면서 이런 식의 단어가 들어가는 변형도 가능하겠네요.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9번 지문이었어요. 자, 됐으면 10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10번 문제는 young domestic bulls, 소 얘기예요, 소. 자, 이때 젊은 소는요, 아닙니다. rarely에다 동그라미 치고 무슨 어구 나왔습니까, 얘들아? 부정어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런데요. 자, 뭐가 안 그러냐면 around older haired sire. 아, 그러니까 older, 나이 든 애들과 함께 자라나지 않는답니다. 자, 문제 조건부터 설정해야 돼. 아, 여기서 하는 말 뭐였습니까? 어린 소가요. 나이 든 소와 같이 살지 않는답니다. 그쵸? 자, 이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이어지나를 한번 보자. 얘네들은 have no opportunity, 기회를 못 가진대요. 뭐 할 기회를 못 가지냐면 나이 든 소를 롤 모델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진대요. 그러면 어린애들은 나이 든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서 생존 전략을 배울 텐데 그 경험이 없다는 거야. 됐죠? 자, 근데 이 문장에서 강조를 했던 게 rarely. 무슨 논지였죠? 부정 논지였죠. 근데 뒤에 연결사 뭐 나왔습니까? instead요. 앞에 부정이면 instead 뒤는 뭐로 바뀌어야 돼요? 긍정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못하고요. 걔네들은 they are group. 그룹을 져요. 뭐야? 그들은 그룹을 지죠. 어디서요? feed판이나 pasture 안에서 그룹을 짓는데 누구랑만 그룹을 짓냐면 wrestle, 몸싸움 하죠. only their playful age mate야. 그들이 같이 놀만한 또래 동반자라는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나이 든 애들은 없고요. 다 비슷한 또래의 애들과만 교제가 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지. 자, 이랬을 때 because they are all so equally matched. 자, 이때 matched는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말로. 이렇게 맞닥뜨리다. 그러니까 경쟁할 만하다. 근데 경쟁할 만한 수준이 equally 어때? 비슷해. 그러니까 인간이야 나이대에 따라 약간 신체 변화가 다르지만 동물은 좀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그럼 다 태어난 지 1년 된 소들밖에 없는 거야. 그럼 신체적으로 봤을 때 어때? 다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do not develop ability, 능력을 발달시키지 못해. 뭐 할 능력? 다른 사람의 힘을 측정할 능력을 발생하지 못한대. 자, 근데 이때 어떻게 다른 사람의 힘을 측정할 거냐면 공격적인 행동만
표현함으로써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옆에다가 한번 써보자. 얘네들은 신체적으로 다 비슷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겉보기에 비슷하니 누구 봤을 때 누가 더 세 보인 애가 없는 거야. 그래서 외적으로 자신의 힘을 보여주는 걸 못해. 반면에 이 무리 안에 나이 든 소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 1년 정도 큰 소랑 10년 동안 큰 소랑 등치가 누가 크겠어? 10년 된 애가 훨씬 크겠지. 야, 그럼 어린 소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 야, 저 10년 된 저 형아한테 개겼다가 나 죽겠다 생각하지 않겠냐? 그럼 걔한테 덤빌까 안 덤빌까? 안 덤벼요. 그렇게 시각적으로 굳이 싸우지 않고도 내 힘이 어느 정도겠다? 저 새끼 어느 정도 세겠다? 그걸 못한다는 거야. 이해됐지? 그 결과 in fact 사실 a good shoving match. 얘들아, 이때 shoving match라고 하는 건 밀어내는 싸움인데 이때 밀어낸다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 충돌이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실제로 몸을 부딪히며 싸워본다는 거야. 겉보기에는 다 비슷하니까 실제로 몸을 부딪히며 싸우는 게 그들이 선호되는 방식이 되는 거고 위계서열을 정하는데 말이야. 이해됩니까? 이러다 보니까 as a result 그 결과 저 어린 애들은 모든 지배적인 다툼이 물리적 충돌이 되는 거고, 그치? 그러다 보니까 more serious injury, 뭐가 생겨요? 더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니 결론을 내려보자. 자, 이 모든 것의 출발이 누구와 같이 살게 하지 않아서 그랬던 거야. 나이든 애들과 나이든 소와 같이 있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우리의 젊은 소가 패셔 안에서 나이든 애들이랑 같이 지내게 놔두는 거예요. 이게 해결책인 거죠. 그래서 뒤엔 다 좋은 말 나올 거야.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더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줄 거고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인 능력도 알게 해줄 거야. 내용 이해되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11번입니다. 갈까요? 힘내. 자, 보자. 11번 질문은 의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아까 의미 관련된 질문 나왔던 거 떠올려 볼까? 언어는 regional, 무슨 성이 있다? 지역성이 있다. 왜 지역성이 있다? 의미는 전문가가 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해지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근데 걔랑은 다른 지문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고. 자, 의미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소통에서 상징을 해석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여자친구, 남자친구와 함께 더블 데이트를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없는 거니까 행복한 상상해보자고요. 자, 그런데 갑자기 나의 남친이 혹은 나의 여친이 집에 갈게 라고 합니다. 자, 그 말을 던졌어요. 자, 이제부터 우리의 과제 뭡니까? 그 말의 상징이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때 남친이나 여친한테 너 왜 집에 간다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겠죠? 그렇죠? 극대노되죠? 그럼 알아서 내가 해석해서 알아서 잘해야 돼요. 자, 그 상황으로 빗대어 표현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랬을 때 because we cannot 나오는 거죠. 자, 우리가 그 사람의 머리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치? 내 남친 여친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 없으니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아, 잠깐만, 내가 봤을 때 지금 얘가 배가 고픈 것 같은데. 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래서요, 우리가 누가 배가 고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말이야, 우리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어 없어? 있어. 자, 봐봐, 규원이처럼 저렇게 도리도리가 나올 수 있어. understand에 동그라미 쳐봐. 이때 의미를 몰라 라고 가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럼 안 돼. 근데 이때 의미를 이해한다 라고 하는 건 내 기준으로 이해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걔가 진짜로 무슨 말 하는지 보다는 그건 알 수 없으니 내 기준으로 빗대어서 이해해 보겠다라는 거야. 그러니 밑으로 가봐. 야, 우리가 직접적으로 걔의 배고픔을 경험은 해 못해? 못하죠. 그래서 직접적으로란 표현이 나온 거고, 직접적으로는 못하지만 우리는, 자, 요거 수거 표현 잡읍시다. equate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뭐야? equate A with B입니다. 하면 A와 B를 동일시하다라는 표현이죠. 자,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말한 배고파 라는 진술과 나의 배고팠던 감정을 동일시하게 되는 거죠. 남의 기준은 모르니까. 자, 근데 바로 이 때문에 우리의 소통상의 강조, difficulty, 어려움이 발생하게 돼요. 강조,
자, 그리고 이 어려움은 바로 뭐 때문에 벌어지는 거냐면 똑같은 상징적인 말이나 제스처인데 그에 대한 해석이 different, 뭐해지기 때문에? 달라지기 때문에 벌어진다는 거지. 자, 이때 의사소통 어려움에 발생하는 예시를 하나, 둘, 세 개까지 들어주고 끝납니다. 자, 이때 예시, 이 의사소통 어려움에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상대방이 한 표현과 내가 그걸 해석하는 기준이 뭐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첫 번째 예시에서 내 배고픔이 걔 거만큼이나 급박하지 않을 수도 있지. 그런 정도로 약화해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거고, 혹은 방 안의 온도가 내가 차갑게 느끼는 것만큼 그렇게 차갑지 않을 수 있지. 그래서 쟤랑 소통이 잘 안 될 수도 있을 거고. 마지막까지 볼게요. 마지막은 동일한 이해를 도달하는데 나한테 시간이 더 오래 걸린대. 왜냐면 내가 인식적으로 처리하는 속도가 뭐하기 때문에? 느리기 때문이야. 자,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수업에서 여러 명이 듣고 있잖아. 그치? 근데 내가 하는 말을 내 말 그대로 이해하지 않고 자신만의 해석으로 받아들인다 그랬지. 이때 서로가 가지고 있는 정보 처리 속도도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이미 여기까지 이해해서 이런 소통을 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 여기까지 못 가서 여기에 있는 상태야. 그러니 서로 이해하고 있고 해석하고 있는 속도가 다르니 소통이 잘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좋아요. 의미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해석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소통의 어려움으로 연결되기도 하더라. 됐나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고개 한번 뒤로 쭉 뻗쳐보자. 힘들어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에요. 됐습니까? 갈까요, 이제? 마지막. 자, 근데 마지막이 조금 고비가 커요. 잘 들어야 돼요. 자, 봅니다. 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자, 이걸 옆에 보면 비등방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듣도 보도 못했던 단어잖아요. 비등방성. 발음도 어려워요. 자, 그럼 이 비등방성이라는 공간이 뭔지를 우리가 지문을 읽었을 때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비등방성이라는 공간 다행히 뒤에서 풀어줍니다. 즉, 이 공간이라고 하면 뭐냐면 역학이 매우 다양하게 방향에 따라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서 비등방성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에 따라 다이나믹이면 힘이니까요. 힘이 다르게 작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방향에 따라 자, 그럼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걸 필자는 뭐로 보통 생각을 하냐면 중력으로 생각을 해. 그래서 첫 문장에 The force of gravity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럼 얘들아 중력이라고 하는 거 그냥 봐. 적지 마. 봐. 중력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지? 아랫방향이지.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아랫방향으로 작용해. 자, 이걸 띄워놓고 다음 문장 읽을 거야. 그러니 우리가 위로 올라간다는 거야. 상승. 그지? 상승은 저항을 overcome. 뭐 한 거래? 극복한 거래. 그럼 이때 저항이라는 건 누가 주는 저항? 중력의 저항을 극복한 거야. 자, 이 저항을 극복한 거니까 이걸 빅토리.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승리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그 힘을 이기고 올라갔으니까. 이해돼요, 이 말? 반면에 to descend, descend 하강, fall도 하강이야. 하강. 그리고 이 하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 to the pull, 당기는 그 힘에 굴복하는 거죠. 뭐예요? 수동적 compliance, 순응인 거예요. 내가 특정한 행위를 안 하고 그냥 중력의 방향에 맞춰서 따라가는 거란 얘기예요. 이거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자, 그렇기 때문에 it follows from these unevenness of space. 바로 이러한 그 공간의 불규칙성이죠. unevenness, 불균등성이라고 할게. 자, 이때 불균등성이라고 하는 건 뭐야? 우리가 상승, 같은 공간 안에서도 상승을 하려면은 저항을 해야 되는 거고, 맞지? 하향을 하려면, 하강을 하려면 굴복을 해야 되는 거잖아. 다르네? 방향에 따라 무언가가 다르다라고 하는 이 불균등성으로부터 다른 지역이 역동적으로 불균등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야. 이해됐을까? 바로 이 때문에
지역에 따라 힘이 unequal, 균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들아, 이때 location, 지역, 그러니까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위치. 알겠지? 자, 그럼 이게 여기서 무슨 말 하나 보자. 자, 이때 physics, 물리학이 등장을 합니다. 즉, 물리학적 개념으로 설명을 하겠다. 라는 얘기가 될 거고, 내가 지금 적는 거 여러분들 이해 돋구려고 하는 거야. 굳이 안 따라와도 돼. 이대로만 이해만 하면 돼. By pointing out that, 대절 이하를 주목하는 건데 뭐라고 하냐면 moving away from the center of gravity야. 자, 중력의 중심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건 중력에서 계속 벗어나고 있다는 얘기겠죠. 중력에서 벗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할까요? 상승하는 방향을 의미하겠죠. 이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극복하고 승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require work, 에너지를 필요로 한답니다. 떨어지는 게 힘이 세야 될까? 올라가려고 하는 게 힘이 세야 될까? 올라가려고 하는 게 힘이 세야 되겠죠. 그러니 the potential energy라는 겁니다. in a mass, 그 질량 안에 있는요. 그 질량 안에 있는 mass는요. high up, 더 올라가요. greater, 그 올라가는 게 더 커져요. 뭐 하는 것보다요? low down, 어디 있는 것보다? 낮게 있는 것보다. 아, 그럼 봐봐. 얘들 아까 위에서 위치에 따라 힘이 다르다 그랬지. 그럼 여기서 다시 봐. 그 위치가 high, 높게 있어야 돼. 그리고 위치가 낮게 있어야 돼. 이럴 때 힘은 누가 더 크다는 거야? 위에 있을 때가 더 크다는 거지. 그러니 unequal 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이해돼요? 다시 visually an object of a certain size, shape or color. 아, 시각적인 거야. 그게 more weight, carry more weight. 더 많은 뭘 가져? 무게를 가져. 얘들아, 여기서 무게라고 하는 건 그 물질이 가진 힘이랑 똑같아. 오케이? 그러니 higher up, 높이 올라갈수록 그 무게와 힘도 more, 뭐 해줘야 돼? 세져야 된다는 거야. Therefore, 그 결과 vertical 하면 무슨 방향이야? 수직이야. 이렇게 볼 거야. 알겠죠? 자, 수직 방향에서의 균형이라고 하는 거 이루어질 수 있어, 없어? 없죠. 높이 있는 건 힘이 뭐 해야 되고? 세야 되고, 아래에 있는 건 힘이 뭐 해도 되니까? 약해도 되니까. 그러니 수직 방향의 균형이라는 건 있을 수 있어, 없어? 없고, 설정된다면 이게 어디서 설정되냐면 동등한 물체, 힘이 같은 물체인데 이걸 어떤 위치에 둠으로써? 다른 위치에 둠으로써 그래서 가능하다는 거야. 다시 봐. 높이 있는 것은 더 뭐 해야 된대? 가벼워야 된대. 자, 이제 이걸 봐봐. 얘들아, 내가 높이 있으려고 하면 네. 혹시 박태희 학생이요? 네. 태희가 오늘 8시 되면 다른 수업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연락드리려고 할게요. 네네. 네. 전화 한번 드리고 올까? 여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럼 8시 반이니까 요것만 빨리 할까? 8시 10분밖에 안 되거든? 넘겼어요. 아, 그래? 그럼 요거 끝나고 어머니 통화 드리자. 지금 그냥 빨리 문자 드리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아, 난 또 전화 드려야 되는 줄 알았지. 자, 그럼 우린 그대로 갈게. 자, the higher one, 그러니까 높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더 가벼워야 된다는 거야. 자, 이제 이게 조금 아이러니해. 위에서 matter, 물질은 힘이라 그랬잖아. 그치? 그럼 반대로 내가 힘이 좀 약해. 근데 위치는 계속 높이 있고 싶다? 그럼 중력의 영향을 덜 받아야 되지. 중력의 영향을 덜 받는 방법은 내가 힘이 세거나 혹은 가볍거나. 이거죠. 그러니까 the higher one, 높이 있으려면 lighter, 가벼워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다음 문장까지 보세요. 그러니 실험은 증명해줘요. 사이즈에 관해서 뭘 증명해주냐면 if one is asked misset, 얘들 여기서 misset은 어떻게 한다? 2등분하다라는 표현이었어. 자, 이러한 선을 2등분하세요 라고 한 거야. measure, 측정하지 않고 말이야. 자, 얘들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수직이잖아요. 이거 딱 절반으로 잘라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대신에 자를 대고 보면 안 돼 라고 한 거야. 이랬을 때 누군가는요, 당연히 invariably, 다른 게 없어요. 당연이란 뜻이야. 당연히 place, 설정할 거예요. 그 마크를 too high, 어떻게요? 너무 높이요. 자, 이건 무슨 말이야? 높이 있으려면
힘이 세야 되고 무게는 약해야 되고 그러니 이거 자체가 가운데가 아니라 조금 더 높게 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만 이해하면 돼. 자, 이때 밑으로 내려와 봐. If a line is actually be set. 실제로 이거를 2등분 하잖아요. 그럼 one can convince oneself that. 대절이야라고 확신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with difficulty. 뭐가 있을 거랍니까? 어려움이 있을 거랍니다. 뭐가요? 더 높이 있는 절반이 더 낮게 있는 절반보다 길지 않구나라는 걸 얻기에 확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실제로 2등분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자로 재서 2등분할 거고 그때 이게 더 높이 있는 거